계좌이체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돈 거래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져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처럼 전문적인 세무 교육을 받지 않은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 마음바 둘째 아들입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다 보죠. 그렇다 보니 가족들끼리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는 빈도도 예전보다 잦아졌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자녀들이 자취방을 얻거나 할 때 계좌이체를 많이 하죠.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돈 거래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져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의해 가족 간 계좌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증여로 추정되어 깜짝 세금 폭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내야 하지만 무심코 계좌이체 한번 했다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명하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돈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화면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세금이 부과되는 항목은 바로 증여세인데요.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 재산 중에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와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용에도 딱 일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이나 계좌이체 상황에 따라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계좌이체의 경우도 자녀와 달리 경제 공동체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체 자체를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체를 한 후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세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체로 받은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 행위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모 간이나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 후에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처럼 전문적인 세무 교육을 받지 않은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전 국민의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을 일일이 추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이체 내역과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신고 사항에 탈루 정황이 발견되거나 내 외부에 제보를 받게 되면 해당 개인이나 회사를 세무조사 대상에 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는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장 세무조사나 상속세 조사는 각각 과거 5년차,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의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또한 개인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보통 취득자를 포함하여 4년 정도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외에도 수시 조사도 있으며 그 경우에도 역시 자금 원천부터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 5년 전, 10년 전의 계좌 거래 내역을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금 시 메모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메모에는 돈을 보내는 이유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나 가구 구매 등으로 메모를 남기면 나중에 소명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실제 구매를 했을 때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보관할 수 있다면 소명이 더욱 간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가족 간 돈을 거래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차용증이나 공증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상환 내역까지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돈을 주더라도 세금을 물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런 가족 간 증여 금액은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형제 자매나 며느리 등 사촌 이내는 1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좌이체를 통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좌이체의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꼭 유념하셔서 쓸데없는 세금 무시는 일 없도록 유의해주세요. 저희 채널에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